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정치적 효과, 또 법률적 효력, 그 다음에 그 선언과 그 협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평화협정과 헌법과의 관계, 헌법에 지금 영토조항이 있는데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에는 그 영토조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등 아직은 뭐 평화협정이 뭐 임박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뭐 학자들도 많이 연구도 하고 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검토하고 있는 뭐 어느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검토하고 있겠죠. 국제법 부분에서든지. 예, 예. 근데 그런 보고서를 좀 우리 유통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겠지만은 어떻게 원론적인 거라든지 네. 되게 가이드라인 네. 지금 뭐 학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들 취합을 했다든지 해서 좀 우리 유통위원들도 미리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네. 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 평화 프로세스에서 나올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의원님들과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지금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죠.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그냥 각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정책화될 때 우리가 이해하는 폭도 작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부터 조금씩 자료나 정보 또는 어떤 지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둘째는 북한산 그 석탄 수입 문제 가지고 연일 뭐 국회에서 예결위에서도 뭐 이틀간 굉장한 그 논쟁거리였고 했는데 이제 이런 류의 제재가 옛날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뭐 비행 금지까지 내려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재도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사안마다 굉장히 그 내용도 다르고 합니다. 네. 나라마다도 다르고. 근데 이제 이런 제재가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회원국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석탄 문제도 회원국들은 all states들은 모든 국가들은 프리히빗 해야 된다. 프로큐어먼트를 구매를 프로히빗 해야 된다고 지금 금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절차 어떻게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이제 사후에 발각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법령이 딱 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에 이제 밀수로나 이제 뭐 여러 이유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지. 이 어떤 제재의 이유에서 국제적 제재 때문에 하는 그런 조항은 아직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장관께서 예결위에서 제 질문에 특별법을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그걸 우리 유통위원들하고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발언을 다시 합니다. 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나라들이 특별법 또는 그와 유사한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 타국의 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지금 없습니다만 아마 네, 어제 외교부로부터 네. 어제인지 그제 제가 받은 자료에 네. 다른 나라와 그런 예가 있다. 네. 이제 그런 건데 우리도 뭐 또 다른 어떤 제재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대비하고 하는 것은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해서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예도 있고 해서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또 어디에서 했나요?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연설에서 선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비핵화가 되어야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남북 지금 경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돼 보는데,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여러 접촉, 북한과 접촉 협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든지 좀 속도를 조절해야든지 하는 공식 요구, 미국의 관리로부터 공식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그 의견 교환은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런 공식적인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국무부나 백악관의 고위 관리면 이제 공식 요구라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뭐 백악관의 보좌관이나 네. 국장, 아주국장 또는 국무부의 뭐 우리 한국과장 또는 부차관보 또는 차관보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발언이면 이제 공식 요구라고 봐야겠죠.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내용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뭐 상당히 폭넓고 깊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대화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아니 대화가 아니라 미국 측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예, 남북 경협 문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지를 지금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화 내용을, 협의 내용을 뭐 밝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인식의 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좁혀나가기 위해서 계속 소통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은 끝났습니다만, 네. 당면 현안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셔서 네. 우리 두 분 장관, 차관 모시고 의견을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 순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다른 시간은 한 지난 우선 통일부 차관님, 네. 그 개성공단 비대위원회 분들이 공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폐쇄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설비가 그대로 있는지 가보고 싶다고 한 6차례 정도 이렇게 방북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정부가 빨리 해줄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결산해서 이제 따지지는 안 했지만 개성공단에 정작 그 투자하신 분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지원재단은 있죠. 예, 지원재단. 우리 인원이 60명 근무하고 예산이 한 88억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개성공단이 중지되나 가동이 되나 상시적으로 이 돌아가는 조직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들이 볼 때는 좀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공장이 잘 있는지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못 가게 하고, 또 지원재단은 뭐 그냥 별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월급 받고 1년에 80원씩 쓴다 그러면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좀 이건 아니 제가 볼 때 남북연락사무소는 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빨리 해줄 줄 아는데 오히려 이게 속도감이 훨씬 비교가 되고 있어요. 검토하시는 게 있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나름대로 그 인원이라든지 조직을 축소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그게 왜 돈 쓰냐고 묻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데 6번 방북 신청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입주 기업들이 그 자기 공장을 방문해서 자산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심정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일단 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고 관련된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가 뭐 불편한 게 있어요? 혹시 북한에서 불편해해요? 아니면 개성공단 그 입주자 대표들이 공장을 가봤을 때 혹시 변화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 상태의 변화가 있어서 불편해할까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 개성공단 내에 아시다시피 그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이 시설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의원님 우려하시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그걸 왜 그렇게 간접으로 하세요? 직접 보게 하면 되지. 하여튼 조속히 네. 제가 볼 때 속도감이 있어야 될 부분은 별로 진전이 없고 천천히 가도 될 부분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늘 답변 모호하게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 저희들 지켜보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개성공단 폐쇄될 때 얼마나 당시 저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저 야당에서 문제 제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바뀌면 그래도 뭐 제재 때문에 바로 가동은 안 되더라도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쉽게 해줄 줄 아는데 오히려 지금 그 믿고 있던 사람들이 더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교부 장관님,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자꾸 우리 장관님들 힘들게 하시는데 그 남북 공동연락사 사무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재 위반은 큰 걸림돌이 아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걸로 안다 그랬는데 장관께서 이제 여기서 답변하시고 미국 반응이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도의 답변에 대해서 또 청와대 대변인이 또 발끈했어요. 그 작은 문제가 그건 작은 문제다.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고.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도 이 논평을 보고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장관님들도 두 분 다 참 청와대 때문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논평이야말로 두 분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나는 이 논평이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국회나 혹은 미국을 향한 이 청와대의 막 붕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런 논평 장관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절해요? 청와대 논평이? 청와대 논평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예, 뭐 외교부로서는 대미 협의 창구로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 중인데 청와대에서 이건 걸림돌이 아니고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협상이 그래 보탬이 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한 말씀 하세요. 그 외교부 장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뒤에서 그렇게 흔들지 마라 하고 한 말씀 하셔야지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제재냐 아니냐 가지고 시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뭐 제대로 좀 해보자. 보란 듯이 우리는 한미 간의 불편함이 자꾸 청와대 발로 야기되고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은 보란 듯이 가까워지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예. 좀 결기를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안보 부처들 사이에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어쨌든 한미 간의 그런 모든 사항에 있어서 긴밀히 공유를 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좁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